특허의 장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특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자랑이야. 홍보. 홍보라. 맞아요. 홍보를 빼놓고는 특허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TV 속에 나오는 것들, 발명 특허 받았다, 숙취 해소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이거 짱이야. 여땡, 그런 것들. 하면 발명 특허를 냈다. 보청기도 발명 특허를 냈다.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벨리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특허의 장점이 제일 뭐예요? 자랑 빼고.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특허를 받는지 알아야 돼. 만약에 받으려고 해도, 우리도 받으려고 해도 특허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벨리사님 생각했을 때는 특허를 왜 받아야 돼? 솔직히, 원래 특허의 본 목적은 이거예요. 발명을 했으면,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 그 부분을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보호해준다. 그렇지. 그게 사실 발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 이게 특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목적은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급 이상의 회사들한테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를 내놓고 나중에 소송이나 심판까지 갈 비용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이나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비용적인 측면도 비용적인 측면을 준비할 수 있으면은 이제 발명을 보호받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제 물론 그렇게 보호받는 분들도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특허의 제일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특허를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대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특히나 우리 이제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실용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사 자금들 많이 받을 수 그렇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 없으면 사실 진행 자체가 어렵거든요. 특허 없으면 진행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조금 하면은 이제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을 경영하는데 자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마 특허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의 본 목적이 그거였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시사 매거진이나 어떤 PD 수첩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이 특허를 또 내가지고 그 특허 소송을 붙었는데 중소기업이 왕창 깨지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돌려서 특허를 다 받아버리고, 이런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죠. 특허라는 거는 자기의 고유 발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은 이제 특허 전담 부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들은 그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상 힘을 쓸 수가 없고,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종자를 개발을 했다, 어떤 특별한 종자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게 특허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아니, 그 특허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 엄청 뛰어난 특허야. 근데, 만약에 대기업 농자재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나는 이 특허 말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써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분들의 인식이랑 변리사랑 대기업의 인식들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일반인 분들은 특허를 내놓으면 그 관련된 모든 발명이 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변리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 권리 범위가 그렇게 넓게 안 잡혀요. 그렇지. 한 개 한 개 권리 범위가 계속 작아지지. 그렇죠. 솔직히 일반적으로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발명을 특허를 내놨더니 조금만 이렇게 회피 설계를 해버리면 그렇지. 다 피해갈 수 있더라. 다 피해갈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옛날에 삼성 그 애니콜 안테나 있죠. 키프리스 가서 안테나 특허만 치면 8천 몇백 개 쏟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8,000개 이상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다 피해서 들어오니까. 다 피해서 들어가요. 미리 8,000개, 10,000개 이렇게 쏟아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솔직히 못 따라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종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종자를 만약에 특허로 보호를 받고 싶다든가 어떻게 자기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공개를 하더라도 괜찮다. 대신 내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특허로 진행을 하고 나는 솔직히 특허도 못 믿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나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노하우로 가야 돼요. 노하우로 가야 돼. 특허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나만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걸로 가야 돼.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4,500만이 있는데 코카콜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네? 코카콜라는 4,5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60억 인구 중에서도 코카콜라 만드는 거 아는 사람은 결국 설탕물 아닐까요? 저는 그래요. 결국 사탕수수물 그렇죠.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결국에 그래서 만든 게 그 콜라 815. 815 콜라. 진짜 맛없잖아요. 맛없지. 근데 그거는 이제 코카콜라를 본뜨긴 했는데 그 결국에는 그 노하우를 노하우를 모르니까. 네. 코카콜라 특허 없어요. 그 제조 방법에 진짜요? 제조 방법에 특허가 없어요. 코카콜라가 특허가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있겠지. 쪼매난 건 있을 수 있는데 콜라 자체에는 특허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콜라 만드는 방법을 지금도 그 경영진 한 두세 명 지어가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종자적인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내 걸 못 뺏기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노하우로 가져가시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느 뭐 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 이제 협약을 해야 될 때 그때 내 기술을 이전해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 최대한 이걸 이제 특허 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왜냐면 그건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때는 공개를 해야 된다면은 특허로 가서 보호를 받는 쪽으로 특허를 가서 보호받는 그렇죠. 쪽으로 그렇게 이제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변리사님하고 하느냐 하면은 저희는 농업회사거든요. 그렇죠. 농업 관련 회사고 농자재 회사긴 한데 이쪽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특허를 내면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미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대기업들의 힘 때문에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특허를 농업 쪽에는 엄청 좋게 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물론 대기업 농자재 회사도 있고 뭐 여러 종자 회사 중에서 큰 회사도 있지. 근데 그 회사들하고 싸워볼 만하다는 거라. 그렇게 큰 게 없어. 권리적으로도. 그렇죠. 농업 회사들이 만약에 농민이 제대로 지 기술이 있고 지 특허를 냈어. 농업 회사들이 이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라면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이게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면 상대가 대기업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한번 싸워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특허를 내실 때 아까 왜 아까 말도 안 되는 업체들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업체들은 이제 발명을 가져오면 그 발명을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싸우고 끝내버려요. 그렇지. 그런데 변리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거예요. 발명을 잡아주는 거네. 그렇죠. 권리를. 발명을 가져왔으면 이 발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걸 문서로 써줘야 돼요. 그렇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권리 범위가 너무 줄어버리니까 다 피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싼 거를 하면은 권리 범위도 못 찾고 그 다음에 변리사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특허를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게 없는데 그렇죠. 변리사를 안고 가면은 그런 권리 범위도 정해주고 이제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대기업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해볼 만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무래도 특허를 가지고 권리 보호받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상대가 이미 회피 설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 있고 자본력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가 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 중견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자본으로도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권리 범위 넓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권리 범위로 한번 승부를 볼 수가 있죠.